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경력 농촌 컨설턴트 박영수입니다. 오늘 제가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농지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은퇴하고 시골 땅 좀 사볼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서 포기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괜히 봤나가 아니라 보길 잘했다 싶으실 겁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죠? 2026년부터 농지 규제 싹 없어진다. 300평 미만이면 무조건 심사 없이 산다. 절대 농지도 주말 농장으로 풀린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30년 일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런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풀리고 무엇이 안 풀리고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경상북도 예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조병국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박 소장님, 나 농사 40년 지었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못 짓겠어요. 땅을 팔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가니까 그냥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골 농지 시장의 현실입니다. 2021년에 LH 직원들 땅 투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당연히 분노할 일이죠.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 빼돌려서 땅 사놓고 떼돈 벌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농지 투기 확 잡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꽉꽉 조였습니다. 농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땅 사려면 이 위원회 앞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 농사 지을 겁니까? 투기 아닙니까? 직업이 뭡니까? 영농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낱낱이 따집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변호사 끼고 로비하고 편법 쓰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엉뚱하게 우리 시골 어르신들만 피해봤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 정직하게 땅 가지고 계신 분들만 팔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제가 실제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1년 규제 들어간 이후로 시골 땅 거래량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땅값은 어떻게 됐겠어요? 떨어졌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팔려고 내놔도 몇 년씩 안 팔립니다. 그 사이에 어르신들은 세금만 내고 관리만 하고 속만 태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농지 규제가 풀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터넷에도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300평 미만 땅은 심사 없이 살 수 있다. 절대 농지도 주말 농장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2026년 1월 현재 정확한 농지법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위원회 심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투기 우려 지역에서 땅 사려고 하면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피할 방법 없습니다. 둘째, 300평 미만 주말 농장은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300평 미만이면 무조건 된다는 말, 그거 절반만 맞는 얘기예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주말 농장 목적으로 땅을 살 수 없습니다. 2021년 개정 때 이게 막혔어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절대 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여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으로 해제된다는 이야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농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제 이야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농지를 사는 방법은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이 농취증을 어떻게 받느냐? 농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십니다. 거기 농지 담당 부서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뭘 적어야 되냐? 첫째, 본인의 신상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습니다. 둘째, 사려는 땅의 정보, 집원, 면적, 지목 이런 거 적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뭘 써야 되냐? 본인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거리, 어떤 작물을 키울 건지, 농기계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걸 다 적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물어봤는데 2021년 개정 이후로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데 주말에만 내려가서 텃밭 좀 가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땅을 사려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미만의 땅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세대원 합산입니다. 어르신이 이미 200평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추가로 살 수 있는 건 100평까지입니다. 300평에서 200평 빼면 100평이죠. 근데 배우자 명의로 200평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합쳐서 400평 되니까 초과입니다.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식구들 땅 다 합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총 몇 평 가지고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농지위원회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졌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강화됐어요. 투기 우려 지역에서 땅을 사려고 하면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지역 농업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인지 투기꾼인지 심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심사받으려면 신청서 낸 날부터 14일 기다려야 됩니다. 2주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7일인데 농지위원회 심사면 14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계약하지 마세요. 시간 여유 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이고, 복잡하네. 나는 그냥 포기할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농지연금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이 뭐냐? 만 60세 이상 되신 농업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농지 버전이에요. 자격이 어떻게 되냐?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영농 경력이 통상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할 농지가 있어야 되고요. 담보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어야 되고 실제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되고 대체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대부분의 농지가 대체로 해당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65세 어르신이 1억 원짜리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농지연금에 넣으면 매달 얼마 나올까요?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생 받습니다. 85세까지 산다고 치면 20년 받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9,600만 원입니다. 거의 땅값만큼 받는 겁니다. 근데 땅은 여전히 어르신 소유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좋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정산할 때 땅값이 1억 5천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그럼 받은 연금 빼고 남은 돈은 자식들한테 갑니다. 반대로 땅값이 떨어져서 5천만 원 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일정한 보전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아십니까? 땅 팔지 않고도 노후 자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돈 들어오니까 생활비 걱정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습니다. 땅값 오르면 자식들한테도 유산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좋은 점이 뭐냐? 연금 받으면서도 그 땅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한테 임대해서 추가 소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라남도 보성에서 만난 박순철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62세인데 논 2,000평을 가지고 계셨어요. 땅값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이분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셨는데 매달 85만 원씩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하셨냐? 그 논을 젊은 후배 농부한테 임대를 주셨어요. 임대료로 1년에 400만 원씩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으로 한 달에 85만 원, 1년이면 1,0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임대료 400만 원 더하면 1년에 1,42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118만 원씩 받는 겁니다. 땅 팔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박 소장님,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자식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부모 용돈 못 드려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후는 큰돈보다 매달 끊기지 않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쓰는 돈과 아플 때 필요한 돈이 다르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농지를 살 때 절대 조심해야 할 함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걸 봤는데 이것만 조심하시면 큰 낭패는 안 당하십니다. 첫째, 맹지 조심하십시오. 맹지가 뭐냐? 길이 없는 땅입니다. 땅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남의 땅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땅 사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서 땅 보는데 엄청 쌉니다. 300평에 1,000만 원, 이거 대박 아닙니까? 덜컥 샀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길이 없습니다. 차도 못 들어갑니다. 트랙터도 못 들어갑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진입로가 있는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폭이 얼마나 되는지. 최소 2m는 돼야 됩니다. 4m 되면 좋습니다. 이거 꼭 현장 가서 확인하세요. 인터넷만 보고 사면 안 됩니다. 둘째, 물 확인하십시오. 농사 지으려면 물이 필수입니다. 물 없으면 농사 못 짓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지, 지하수가 나오는지, 계곡물을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셋째, 경사도 확인하십시오. 너무 경사진 땅은 농사 짓기 힘듭니다. 트랙터도 못 들어갑니다. 사람도 올라가기 힘듭니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적당히 평평하거나 완만한 경사가 좋습니다. 넷째, 일조권 확인하십시오. 농사는 햇빛이 중요합니다. 그늘진 곳은 작물이 안 자랍니다. 북쪽에 큰 산이 있어서 해가 안 들면 농사 망칩니다. 남향이나 동남향이 좋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을 골라야 됩니다. 다섯째,
토질 확인하십시오. 땅이 너무 척박하면 농사 힘듭니다. 돌이 많거나 모래가 많거나 점토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적당히 부드럽고 비옥한 흙이 좋습니다. 이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서 문의하세요. 여섯째, 주변 환경 확인하십시오. 근처에 공장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매연 나옵니다. 소음 나옵니다. 양계장이나 양돈장 가까우면 냄새납니다. 이런 거 다 확인하세요. 땅만 보지 말고 주변도 보세요. 일곱째, 개발 계획 확인하십시오. 근처에 큰 개발 계획이 있으면 땅값 오를 수 있습니다. 도로 생긴다, 역 생긴다, 산업단지 생긴다,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반대로 혐오시설 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이런 거 들어오면 땅값 떨어집니다. 시청이나 군청 가서 개발 계획 물어보세요. 여덟째, 가격 적정한지 확인하십시오. 주변 시세 알아보세요. 너무 비싸게 사면 손해입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 돌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래서 적정 가격 파악하세요. 급하게 사지 마세요. 천천히 둘러보고 비교해서 사세요. 아홉째, 등기부등본 확인하십시오. 땅 주인이 맞는지, 빚이 있는지, 가압류 걸렸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나옵니다. 문제 있으면 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분쟁 생깁니다. 열째, 계약서 꼼꼼히 보십시오. 계약 조건 확인하세요. 특약사항 확인하세요. 애매한 부분 있으면 물어보세요.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돈 좀 들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명심하십시오. 이거 안 지키고 덤볐다가 낭패 보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땅 투자는 신중해야 됩니다.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기가 어렵거든요. 잘못 사면 몇 년 묶일 수도 있습니다. 싸게 보이는 땅일수록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부모님께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녀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우리 집 노후 설계로 대화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농지연금은 괜찮은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카드라를 경계하고 내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정말 귀한 정보입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쌓은 경험을 다 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농지 관련해서 헷갈리는 거 다 해결되실 겁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규제가 풀린다, 안 풀린다보다 중요한 건 내 땅, 내 계획이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지역에 따라, 지목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뭘 해야 되냐고요? 첫째, 내가 보려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하세요. 읍면동 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 미리 적어보세요. 농업경영계획서에 뭘 써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셋째, 만 60세 이상이시면 농지연금 자격 여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셔도 길이 보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두세요. 그래야 제가 새로운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주변에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많이 알려질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와 성공적인 귀농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